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백은하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1강에서 여름방학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2강에서 선생님이 재밌게 읽었던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강력 추천해주고 싶은 책 몇 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해주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과 선생님이 이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자, 요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이런 상상 해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요, 지금 당장 내가 막 천재적인 수학자나 막 이런 천재성을 지닌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수학을 가르친 게 벌써 얼마나 오래됐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뭐 거의 달인 수준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의 지금 이 지식만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미 발견되어 온 수학의 지식만 가지고선도 평생에 내가 배우고도 내 평생이 이 많은 지식들을 배우기에도 부족한 일생을 살잖아요. 되게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1000년 전?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유명한 천재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선생님은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복소수 i나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루트라는 무리수가 발견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그걸 발견하거나,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과거로 가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서 백신의 정리, 백은하의 정리 이렇게 만든다면 후대 사람들은 다 그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지 않고 백은하의 정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선생님이 딱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문구였었어요. 지금의 내 지식만으로 과거로 간다면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 매스매틱스. 여러분, 이 책은요, 판타지 소설책입니다. 네, 매스매틱스라고 하니까 마치 뭐 이렇게 막 수학 머리 아파. 제목이 수학이야. 그런데 이 책은요, 판타지 소설, 거기에 로맨스까지 가미되어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 한 고3 남학생이 나와요. 고3 남학생이 갑자기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 학원에서 수업도 듣고, 나는 이제 고3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수포자예요. 수학을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이고, 어쩌다가 내가 수학을 다시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야, 너는 고3이 말이야. 지금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이 교실 안에서 일어나지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친구가 경험을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피타고라스 시대로 뿅!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제자인 히파소스, 그의 제자로 자기가 태어나게 돼요. 태어난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이 배경은 있고 영혼이 약간 이렇게 뭔가 환원된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히파소스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타고라스를 만나는 게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 앞에서 실수의 조밀성, 유리수의 조밀성, 이런 조밀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박인데? 막 저걸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다들 환호를 하죠. 이러면서 이제 히파소스를 도와서 이제 이 세상에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로 이제 그러면서 이 피타고라스의 시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가 다시 딱 눈을 뜨니까 유클리드의 친구로? 이렇게 뭔가 이 시대를 넘나들면서 시간 여행을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주인공 혼자만 시간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학생이. 그런데 그 여학생도 같이 똑같이 시간 여행을 해요. 처음에는 서로를 잘 못 알아보지만 나중에 유클리드 시대를 가면서 서로를 살짝살짝 이제 너도 그랬어? 나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게 되네? 라는 그런 사실들을 좀 알아가고 그런 과정들을 겪는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밌다 보니까 선생님은 사실 이거를 차 안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걸 읽을 때 첫 페이지를 딱 핀 순간부터
끝까지 놓지를 못하고요. 바로 읽었어요. 여러분도 그만큼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는 그 엄청나게 그 재밌는 이 뭔가 흡수력이 있는 이런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이거는 소설입니다. 소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학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재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무리수의 발견에 대한 수학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걸 읽으니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었겠네. 이런 상상, 그럴 수도 있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사실 수학사가 머릿속에 없더라도 이걸 읽으면서 수학의 뭐 피타고라스가 그런 일이 있었어? 유클리드가 그런 일이 있었어? 요런 수학적인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재밌는 수학의 원리 같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특히나 이 유클리드에서 뭔가 이 유클리드 시대 때 나오는 뭐 넓이와 최적 을 비교해주는 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 그거는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뭐 내분적, 외분적 구하는 내용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몇천 년 전에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이런 똑똑한 수학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깨알 로맨틱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이제 강남인강 제자들한테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려고 이 책을 선생님은 원래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참에 그냥 다시 구매를 해서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도 많이 빌려주기도 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딱 보니까 어머나 이게 3권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아직 2권하고 3권은 아직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추천해주고 선생님도 주말을 이용해서 2권, 3권이 너무 이제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 도서, 매스매틱스. 왜 이 책을 선택했고 선생님이 읽으면서 무엇을 알게 됐고 나중에 이 책을 통해서 또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읽으면서 본인만의 그런 부분들을 좀 작성을 해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 교수님은요. 김민영 교수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되게 유명해요. 수학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유명한데 옥스퍼드 대학 교수시고요. 외국에서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책의 제목은 수학이 필요한 순간. 이미 제목부터가 확 끌리지 않나요? 호기심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수학이 필요한 순간? 그래서 선생님은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인데 유튜브에 이런 걸 찍은 적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 내 생에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 그게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면 내 생에 수학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지? 라는 그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수학자들마다 데카르트가 왜 수학이 필요했었을까? 데카르트가 뭔가 좀 정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에게 수학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서 수학이 필요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영상에 다뤘고요. 그리고 또 왜 뉴턴은 미분을 창시했지? 아니 뉴턴은 과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뉴턴이 왜 미분을 창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뉴턴에게 있어서 수학이 필요했던 순간, 그리고 선생님 백은하한테 있어서 수학이 필요했던 순간, 그거에 대한 영상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감동이 커서 선생님이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이 책이 2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2권도 나오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제목도 또 너무 다시 수학이 필요한 순간. 자, 이 책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이 책 안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뭐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제 선별을 할 때 그러면 후보 A부터 A, B, C, D, E 5명이 있었어.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최다 득표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겠죠. 그런데 각 나라별로 보면 그 제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 선별 제도도 다르고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있어요. 다수결로만 모든 걸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수결로 했을 때는 A가 당선이 됐는데 어느 나라의 제도를 딱 도입을 했더니 B가 당선이 되는 거야. 결과는 똑같은데. 그리고 또 어느 나라의 제도를 넣었더니 C가 당선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A를 당선시키고 싶으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되고 C를 당선시키고 싶으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죠. 그래서 수학은 답이 없다. 우리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답을 찾아가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난 수학이 좋은 이유는 답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좋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교수님은요, 이 책에서 수학은 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수학을 통해서 그 답에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결국은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 과정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많은 요 안에 재미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면 내 인생에서 수학이 필요했던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생님이 실제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자,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자, 이미 제목에서는 미적분하니까 선생님 저는요 중학생이라 아직 미적분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읽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 안에서는요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수학으로 바라본 하루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넘길 수 있는 밤에 잠을 잤어. 그럼 나의 수면의 패턴이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안에도 어떤 수학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어디서 라디오가 들리는데 그 소리의 파동. 얘는 도대체 어떤 수학과 관련된 로그함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극장에 갔을 때 내가 이제 그 자석을 하는 이런 방법들, 그 안에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는 수학들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 매일 하고 있는 핸드폰. 이 핸드폰도 허수가 발견되지 않았었다면 아마 여러분이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용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컴퓨터 안에도 우리가 이진법의 그런 이진법의 수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어느 것 다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수학과 같이 흘러간다라는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우리 우산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나요? 빗방울이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얘가 점점 빠르게 오면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질 테니까 우산을 써도 그 속도에 의해서 사실 이 물이 선생님 얼마 전에 봤던 영상을 보니까 다이아몬드도 깰 수 있다고 해요. 아주 물이 그렇게 강력하대요. 물을 아주 얇은 미세간에 강력하게 쏘면 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쏘면 다이아몬드까지 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강력한 물인데 그럼 그 빗방울이 내려오면서 와 여기에 이게 가속이 붙으면 우리 우산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산이 뚫리지 않죠.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다뤄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재밌게 난 미적분학을 모르더라도 그냥 재밌게 이런 데도 수학이 있었네? 내가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서 잠을 자면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어느 것 하나 수학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은 없네?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생님은 추천하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읽어도 좋고요. 가지고 있다가 고등학생이 돼서 읽으면 또 달라 보여요. 이 책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은요. 이 미적분학으로 바라본 하루 요것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처음에 읽었을 때는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읽었는데 첫 번째 읽었을 때 느끼지 못했었던 부분이 두 번째 읽으면서 요런 내용이 있었어?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읽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배경 지식과 나의 쌓아져 있는 이 환경과 이런 부분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앞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일 거라고 생각 들어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 때 한번 읽어보고 2학년이면 2학년 때 읽어보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또 읽어보고 대학생이 됐을 때 한번 또 읽어보고 성인이 됐을 때 읽어보고 이러면 그때마다 그 느낌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꼭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정말 많은 중고등학생들한테 완전 필독 도서. 선생님이 수행평가 준비할 때, 혹시라도 책을, 내가 어떤 책을 선별하지? 라고 할 때, 추천 도서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각 기관별로 추천 도서 목록 안에 청소년 권장 도서에 반드시 들어있는 책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학 비타민. 그래서, 요게 이제, 정말 이것도 유명하신 박경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박경민 교수님은 수학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비타민이죠. 그래서 수학 비타민, 원래는 이제 수학 콘서트, 이 책도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겹치는 주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수학 콘서트를 읽고 선생님은 너무 재밌어서 수학 비타민을 읽었는데 살짝살짝 겹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비타민, 요거는 말 그대로 비타민처럼 단락별로 좀 주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단편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음 먹고, 사실 이런 건 소설책이니까 그냥 마음 먹고 내가 쭉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비타민처럼 하루에 그 하나의 주제들을 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활력소를 찾아나가는 그런 책으로 활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읽기에 너무 재밌게 가볍게도 읽을 수 있고, 그런데 가벼움 안에, 그 안에 정말 이보다 더 재밌는 수학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수학 비타민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수학 관련 도서라고 하면 머리가 지금부터 아프네 라는 학생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아마 그런 고민들이 좀 싹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읽었었던 책을 몇 권 추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책 말고선도 좀 여름방학 때 정말 여름방학 그 짧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선생님은 아주 좋은 책 한 권 내가 아니면 그 책을 읽고 느낀 점까지 작성해 놓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책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수행평가도 미리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빠르게 줄거리를 듣고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한자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나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이런 좋은 책을 선별해서 여러분이 좀 정말 알찬 여름방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